뇌내혁명, 부제, 뇌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라는 책으로 한때 이 사회를 풍미했고 이제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책으로 오늘은 뇌내혁명 4편 항상 뇌를 젊게 보존하는 식생활을 주제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 혈관 막힘의 예방, 그리고 특히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뇌를 젊게 보존하는 식생활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우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칼로리 과잉이다. 다행히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구태여 강조할 필요는 없겠으나 다만 꼭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내내모르핀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내내모르핀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아미노산이므로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내내모르핀을 충분히 분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아미노산은 뇌 안에 극소량밖에 축적할 수 없으며 곧 소모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을 비축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뇌가 건강하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저칼로리 식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면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식사가 바람직한가? 좋은 식생활을 모델로 승려들이 먹는 정진 요리를 들 수 있다. 정진 요리는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식사의 형태이다. 특히 콩을 가공한 두부나 밀병, 삶은 나물 등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옛날 스님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장수하는 데 최고의 역할을 했다. 요즘처럼 식료품이 풍부한 시대에 옛날 승려 같은 정진요리법 식사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좋아하는 음식만 먹거나 먹고 싶은 양을 마음껏 먹는다면 편식이나 과식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식을 먹는 때에는 내내모르핀이 분비된다 하더라도 편식이나 과식은 활성산소가 발생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은 에너지원을 비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다. 인간의 몸은 지방이 체내에 들어오면 곧 저축체제로 돌입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낫다. 지방 역시 필요 이상으로 축적되면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된다. 식생활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칼로리 식사를 하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 남아도는 모든 영양소가 지방질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로 축적되는 영양소가 모두 지방질로 바뀐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남아도는 영양소가 전부 지방으로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지방 섭취만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만을 막는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나 과식은 지방을 축적하는 원인이 된다. 혈관을 막게 되고 그것이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저지방, 저칼로리 식사를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사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다시 강조하지만 고단백 저칼로리 식단을 생활화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지방의 섭취를 줄여가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지방은 근육 내부에서 산화되므로 운동을 통해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다면 적당량의 지방을 섭취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혈당치가 높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혈당치가 높으면 지방을 근육 속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을 근육 안에 넣을 수 있는 혈당치는 일반적으로 100ml 이하이며 아무리 높다더라도 150ml 이하가 돼야 된다. 바로 이때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혈당으로 150ml 이하면 지방을 연소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반면 그 이상이면 섭취한 지방은 모두 비축창고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누적 현상을 막으려면 식후에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 식후 30분 후에 산책이라고 해서 가볍게 몸을 풀면 혈당치가 현저히 낮아지므로 지방을 연소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분비되지만 이는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대부분 수면 중에 분비된다. 또한 명상 중에도 많이 분비된다. 알파파의 또 다른 흥미로운 효능은
혈당치를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혈당을 낮춘 호르몬으로는 인슐린이 있고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으로는 글루카곤이 있다. 그 글루카곤이 분비되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호르몬이 먼저 분비된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몹시 흥분하거나 화를 내면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것은 다시 췌장으로 하여금 글루카곤을 분비하도록 유도해서 혈당치를 높인다. 그러므로 자주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점점 비대해진다. 위의 메커니즘에서 알 수 있듯이 식후에는 되도록 내내 모르핀이 분비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 혈당치가 내려가고 지방이 잘 연소될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활성산소의 독을 중화시키는 물질. 인간이 일생 동안 들어마시는 산소량은 2100만 리터라고 한다. 이것이 체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다. 그런데 체내에서 어떤 물질을 생성할 때 산소 가운데 일부가 활성산소로 변화된다. 칼로리가 높은 식사를 하는 것 역시 인체에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적게 발생할수록 좋다. 활성산소 자체가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의 양을 빼앗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산소 소비량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활성산소가 발생할 요인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식사량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음식물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해롭다. 가급적 적은 양을 효율적으로 먹고 동시에 이미 발생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활성산소의 해를 최소한 줄여가야 한다. 가능하면 내내 모르핀을 분비시키는 방법으로 활성산소를 줄여나가는 게 좋으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다른 물질도 많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물질은 수소다. 수소를 무공해 에너지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산소는 820mV의 플러스 전위가 갖고 있는 반면에 수소는 마이너스 420V의 전위를 갖고 있다.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전위를 갖는 물질이 우리 몸에 이롭다. 갓 태어난 아기는 대개 0에서 100mV 이내의 전위 상태가 유지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차차 플러스 쪽으로 바뀐다. 따라서 외부에 받아들인 물질이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돗물이 플러스 상태가 가장 높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돗물이 약보다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백분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염소를 투입하는 이유는 세균을 죽여 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 이 같은 발상이야말로 현대인을 온갖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최대의 함정이라 할 수 있다. 세균을 죽이는 염소를 투입한다는 발상은 벌레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세균성 질병에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것과 똑같은 대중요법이다.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모르나 이와 같은 방법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항생물질에 의지하는 것은 영원히 쫓고 게임에 계속하는 결과이므로 오히려 사태는 점점 악화된다. 염소를 넣는 수돗물은 인체 내부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염소를 쏟아 부은 수영장이다. 보건소가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은 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일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질이 나쁜 물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정수된 물을 마셔야 한다. 수돗물은 한 번 끓이는 정도로 상당히 안전하므로 좀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최고의 자연식품 된장. 뇌세포 활성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된장을 들 수 있다. 된장은 마이너스 전이 200선에 가까워 있는데 된장이 최고의 자연식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콩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일 뿐만 아니라 값도 저렴해서 상당히 경제적이다. 청국장이나 된장국 등 콩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은 아미노산 밸런스가 극히 뛰어나 내내 모르핀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음식은 쌀밥과 같이 먹으면 특히 좋은데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콩에 들어있으며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쌀에 들어있어서 서로 결점을 보완해 최고의 아미노산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 된장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동물의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류 식품도 권장할 만하다.
닭이나 돼지, 소 등의 내장은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활성산소회를 퇴치하는 좋은 재료로 작용한다. 녹차 역시 된장과 더불어 인간에게 유익한 식품이다. 녹차의 전이는 0이며 이보다 약간 우수한 식품이 클로렐라이다. 일반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만 클로렐라는 햇빛을 받아도 활성산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녹차 역시 클로렐라와 더불어 항산화 식품이므로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녹황색 야채도 영로소와 황산화 비타민 C, A, E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신선한 것을 잘 조리해 먹으면 좋다. 건강식품 가운데는 로얄젤리 같은 것을 추천할 만하다.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통풍이라는 병이 있다. 요산이 체내에 일정 정도 고이면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체로 변해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몹시 통증이 심한 병이다. 요산이 고인 정도에 따라 이 병이 나타나는 지표가 되는데 요산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질 때 생기는 일종의 가스로 오줌이나 담즙의 형태로 배설되는 게 보통이다. 이것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거나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체내에 고이면 바람이 불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라는 병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요산은 신장장애나 요로결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산이 고이는 원인은 지나친 운동이나 강한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 때문일 수 있다. 생선의 내장 및 육류나 조개류에 포함된 푸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주범으로 밝혀졌다. 또한 요산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에 밝혀졌다. 과잉 누적된 요산은 단순히 인체 내부에 고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신장기관에 발생하면 오줌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며 급기야 만성 신장장애로 발전하여 생명을 위험할 위험도 있다.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은 뭐니 해도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식품이나 약품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인 것이다. 게다가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까지 분비시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대인의 질병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암도 발생시키고 뇌혈관도 막히게 하는 등 모든 질병의 근원으로 작용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본래 타고난 120년의 수명을 고작 80년에서 마감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활성산소는 인류의 가장 커다란 적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우리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것은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그것은 심리적, 생리적으로 일그러진 상태, 간단하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싫다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예후의 자극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불안이나 걱정, 욕구, 불만이나 증오, 질투나 부러움, 그 다음에 열등감 등의 모든 마이너스 발상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럴 때 달려드는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을 병약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내내모르핀이다. 내내모르핀이 나오면 스트레스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와 플러스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것은 수용하는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습관에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이너스 사고를 하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사람은 계속 플러스 사고를 하게 된다. 플러스 사고와 마이너스 사고가 일정 기간 누적되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산소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반면 앞에서 설명한 활성산소로 변화되어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며 끝까지 생명까지 앗아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가 독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체내에는 산소를 꺼리는 현기성 미생물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포핵이 바로 그것이다. 세포핵 주변에는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부분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활력이 떨어지면 세포의 핵과 산소가 닿게 된다.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핵은 산소와 부딪히는 순간 바로 죽어버린다. 이 현상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산소는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지만 동시에 독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식품을 공기 중에 두면 점점 상하게 되는 것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다. 고기나 생선은 산소에 닿으면 10도 단위로 상태가 나빠지는데 이것을 산화라는 현상이다. 이 같은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황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C,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E 등이 이 같은 작용을 한다. 야채나 허브 등의 식품은 자체 내에서 스스로 산화를 막는 황산화 물질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런 식품을 섭취하면 황산화력을 키울 수 있다. 참고로 식품을 섭취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주스를 마실 때에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즉석에서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좋다. 캔에 넣어 아무리 잘 저장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산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해서는 오래된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식생활로 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위에 열거한 이 세 가지 사항이 유의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다. 뇌내 모르핀은 누차 말했듯이 단백질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엮여 만들어가는 물질인데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반면에 아미노산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한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겨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칠 뿐 아니라 뇌가 금방 망가져서 노망하거나 빨리 죽게 된다. 단백질은 지방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어둘 수 없는 영양소이므로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한 음식을 매일 충분히 먹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육류와 생선류 그리고 콩류가 좋은데 이 식품들은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혈관 막힘을 예방한다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혈관을 막히게 않기 위해서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을 했는데 혈관이 막히는 원인으로 우선 지방을 들 수 있다. 지방은 음식 맛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간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방질이 적은 음식은 혈관에 좋지만 맛이 없어서 식사하는 즐거움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지방 자체를 피하는 식사법보다는 전체적으로 저칼로리를 지향하는 식사법을 통해 음식 맛도 느끼고 체내에 들어온 지방 자체도 소모시키는 방식이 가장 무리가 없는 방법이다. 반면에 과식은 젊음과 건강을 해치는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과식은 몸에 해로운 것인가? 남아도는 영양소가 모두 지방으로 변해 혈관에 누적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우선 혈관에 고인 다음 간장과 피하의 순서로 고이게 된다. 이처럼 누적되는 지방의 특성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역시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 식생활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를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정리토록 하겠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대책으로 바람직한 것은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황산화 물질이란 산화를 억제시키는 물질로 비타민 C, A, E 등이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최근에 녹차나 참깨, 녹황색 채소나 각종 식물, 어패류 등에서도 새로운 황산화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또 하나는 체내에서 SOD 효소 즉 단백질이므로 여기에도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 또 하나는 미네랄이다. 음식을 통해서 철이나 아연 그리고 셀레늄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에서 SOD 합성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몸을 녹슬게 하는 성질을 가진 기름, 특히 식물성 기름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성 지방산이 많은데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활성산소와 결부되어 과산화 지질이라는 일종의 녹을 만들게 된다. 이 녹이 단백질과 합쳐져서 노인성 검버섯의 노화색소를 만든다. 물론 불포화 지방 가운데는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나 평소에 식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을 포함한 식품은 물론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같은 형태로 기름을 과다 섭취하는 식생활은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때 반드시 발생한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그뿐 아니라 활성산소는 자연계에서도 발생한다. 저기압이 되면 공기 중에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지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원래 공기 중에는 0.2%의 활성산소가 있다. 즉 활성산소는 천지와 같은 것이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살아있는 한 그 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독을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의 재료와 먹는 양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